결혼식장의 화려한 조명이 눈을 어지럽혔다. 서울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 하얀 리넨 테이블보 위에 놓인 은은한 촛불과 화려한 꽃 장식. 공기 중에는 장미향과 함께 한국식 웨딩의 특유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나는 그곳에 홀로 서 있었다. 검은색 드레스 차림으로 주변의 웃음소리와 축하의 말들이 멀게만 느껴졌다. 보경아, 너도 곧 결혼할 차례지. 누군가의 장난기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미소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이 나왔다. 결혼. 나 같은 사람이. 레즈비언으로 살아온 28년 동안 그런 단어는 나에게 먼 나라 이야기였다. 그 순간 문득 눈에 띄었다. 신랑, 민준. 그는 제단 앞에서 신부를 안고 키스하는 척하며 슬쩍 시선을 돌려 연회장 구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다. 평소의 장난기 어린 미소가 아니라 누군가를 갈구하는 듯한 절박한 눈빛. 나는 무심코 그 시선의 끝을 따라갔다. 그리고 멈칫했다. 구석진 테이블 뒤, 커튼이 살짝 드리워진 곳,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 쥔 샴페인 잔이 떨리고 있었다. 그 여자, 보하였다. 보하는 민준의 사촌 여동생이었다. 아니, 적어도 가족들은 그렇게 소개했다. 그녀는 오늘의 웨딩 파티에서 플라워걸 역할을 맡아 부드러운 핑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긴 검은 머리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한국화처럼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준의 시선이 그녀를 삼키듯이 향해 있었고 보하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서려 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다가갔다. 괜찮아요. 내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마주쳤을 때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보하의 눈은 깊은 호수처럼 맑았지만 그 안에 파도처럼 출렁이는 감정이 보였다. 슬픔, 두려움, 그리고 나에 대한 호기심. 네, 그냥 더운가 봐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한국식 예의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에 떨림이 스쳤다. 나는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았다. 부드러운 피부가 느껴졌다. 저기, 바람 쐬러 나가요. 혼자 있지 마세요. 우리는 호텔 테라스로 나왔다. 서울의 밤 공기가 서늘하게 스쳤다. 한강이 멀리 반짝이는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바람에 실려오는 김치찌개 냄새가 도시의 일상을 상기시켰다. 보하는 난간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다. 오빠. 민준 오빠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신부님의 날인데 그녀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라고요? 가까우신가 봐요. 보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적부터요. 가족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그 이상이라는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레즈비언으로 살아오며 그런 시선을 너무 잘 알았다. 숨기고, 억누르고, 가족의 기대에 짓눌리는 그 시선. 보하 씨, 무슨 일 있으신가요? 말해보세요. 저는 오늘 여기 유일한 레즈비언이에요. 비밀 지켜줄게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보하의 눈이 커졌다. 레즈. 비언, 그녀가 중얼거렸다. 한국 사회에서 그 단어는 아직도 금기였다. 드라마 속에서조차 희미하게 스치듯 나오는 주제.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호기심이 스쳤다. 그날 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보하는 25살, 서울대에서 문학을 전공한 후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보조로 일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사촌오빠로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다. 가족 모임에서, 학교 행사에서 항상 곁에 있었다. 오빠는 항상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상해졌어요. 신랑이 되기 직전 갑자기 거리를 두려 해요. 보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아마도
결혼 때문에요. 한국 남자들은 그런 압박을 받잖아요. 집안, 직장, 모든 게 결혼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보하는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좋아한다고 했고 나는 제주도의 흑돼지 구이를 추천했다. 서울의 번잡한 삶 속에서 이런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퍼졌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여자는 특별했다. 그녀의 눈빛이 나를 끌어당겼다. 레즈비언으로서의 나날이 외로웠던 만큼 이 만남은 운명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날의 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테라스에서 돌아오려던 순간 나는 보았다. 민준이 보하를 따라 나와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보하야,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이 결혼. 내가 없인 못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보하는 밀어냈다. 오빠, 그만해. 오늘은 신부님의 날이야. 나는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신랑의 비밀. 그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더 깊은 가족의 뿌리를 흔드는 무언가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보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일 잊지 마세요. 언제든 이야기해요. 그녀의 답장은 빨랐다. 보경 언니, 고마워요. 커피 한 잔 어때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서울의 카페 거리, 홍대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한국의 장마철다운 우울한 비. 보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꺼냈다. 언니, 나 오빠를 사랑한 적이 있어요. 아니, 지금도.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그녀의 손을 덮었다.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느끼게 할 뿐이죠. 보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민준과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고등학교 시절, 가족 여행에서 시작된 감정. 민준의 보호 본능이 사랑으로 변질된 순간. 하지만 그는 이성애자로 살기로 결심했고, 보하는 그 그림자 속에 갇혔다. 언니는 레즈비언이라고 하셨죠? 그럼 사랑은 어떻게 느껴지나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는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0대 초, 첫사랑과 헤어진 아픔.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실망. 엄마는 아직도 좋은 남자 만나라고 하세요. 하지만 나는 여자를 사랑해요. 그게 나예요. 보하는 듣다 말고 내 손을 꽉 쥐었다. 그 손길이 전기처럼 스쳤다. 우리는 그날 오후를 통째로 보냈다. 비가 그친 후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갔다. 자전거를 타며 웃고 길거리에서 호떡을 사 먹었다. 보하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일주일 후 민준의 결혼식 후속 파티에서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가족 모임. 보하는 피곤한 얼굴로 나타났다. 언니, 오빠가 이상해. 밤에 전화 와서 너 없인 못 산다래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신랑의 비밀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는 결혼을 앞두고도 보하를 놓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쌓인 금기된 감정이었다. 한국 가정의 전통, 사촌 간의 가까움, 하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지 말아야 할 꽃. 나는 보하를 안아주었다. 보하야, 너는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어? 나처럼 그녀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 순간 우리의 입술이 스쳤다. 가벼운 키스. 서울의 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하지만 그 키스는 시작이자 폭풍의 전조였다. 키스의 여운이 남아있는 그날 밤, 보하는 내 아파트로 왔다. 서울의 작은 원룸,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 불빛이 방 안을 물들였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한국 드라마를 틀어놓고 웃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언니, 나 무서워요. 오빠와의 일이 가족에게 알려지면 보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어요. LGBT 커뮤니티도 커지고 있잖아요. 홍대에 가면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는 카페가 많아요. 보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은 전통적이에요. 할머니는 아직도 제사상 차리실 때 손녀가 결혼해서 손주 데리고 오라고 하세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공감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보경의 어머니는 매년 설날에 좋은 소식만 물으셨다. 레즈비언 딸의 현실은 그분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보냈다. 보하는 문학을 사랑한다고 했다. 김영하의 소설을 읽으며 사랑의 고통을 느꼈다고. 나는 그녀에게 내 좋아하는 책, 블루 이즈 더 워메스트 컬러를 추천했다. 프랑스 이야기지만 우리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침대에 누웠다. 손을 잡고 속삭이듯 이야기를 했다. 보하의 피부가 부드럽게 느껴졌다. 그녀의 숨결이 내 목덜미를 간지렸다. 언니, 나 여자를 좋아한 적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다. 나는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사랑은 라벨이 아니에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우리의 키스는 깊어졌다. 로맨틱한 하지만 떨리는 키스.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이런 순간은 금기였다. 하지만 그 금기가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다음 주 우리는 데이트를 이어갔다. 명동의 거리를 걸으며 스트리트 푸드를 먹었다. 떡볶이와 순대, 그 뜨거운 맛이 우리의 대화를 더 활기차게 만들었다. 보하는 웃으며 말했다. 언니랑 있으면 오빠 생각이 안 나요. 하지만 그 행복은 깨지기 쉽다는 걸 우리는 알았다. 민준의 메시지가 보하의 폰에 왔다. 오늘 만나자. 마지막으로 보하는 울었다. 언니, 어떻게 해요? 오빠가 자해하려 한대요.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민준의 비밀은 이제 폭발 직전이었다. 그는 결혼 후에도 보하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보하야, 가지마. 그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하지만 보하는 고집을 부렸다. 오빠를 구해야 해. 가족이잖아. 결국 그녀는 민준을 만났다. 나는 멀찍이서 지켜보았다. 한강 다리 아래 야간 산책로. 민준의 얼굴은 헬쑥했다. 보하야, 나 미쳤어. 신부와의 결혼식 후에도 내가 떠오르다니.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보하는 물러섰다. 그 장면을 본 순간 내 안의 질투와 분노가 폭발했다. 민준은 단순한 사촌이 아니었다. 그는 보하의 첫사랑, 가족의 일부였다. 하지만 그의 비밀은 더 어두웠다. 보하가 나중에 털어놓았다.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집착했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후 오빠가 가족의 버팀목이 됐죠. 그런데 그 감정이 변질됐어요. 민준은 결혼을 통해 정상이 되려 했지만 실패했다. 신부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한 채. 나는 보하를 안고 위로했다. 너는 자유야. 나랑 함께라면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다.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검은 모래사장, 바다 바람이 우리를 감쌌다. 우리는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보하의 웃음이 파도 소리처럼 맑았다. 언니, 나의 사랑해요. 그녀의 고백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한국의 로맨스 드라마처럼 감정의 물결이 밀려왔다. 우리는 호텔방에서 밤을 보냈다. 부드러운 시트 위에서 서로의 몸을 탐험했다. 로맨틱하고 감정적이며 인간적인 사랑. 보하의 손길이 내 가슴을 어루만질 때 나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었다. 하지만 돌아오자마자
충돌이 시작되었다. 민준의 가족이 보하를 압박했다. 너 때문에 오빠가 이상해졌어. 결혼 생활이 흔들리잖아. 사촌 언니의 전화였다. 보하는 울며 나에게 달려왔다. 언니, 나 어떡해.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아. 나는 그녀를 껴안았다. 가족은 지켜야 하지만 너 자신도 지켜야 해. 우리는 한국의 전통 가족 문화를 논했다. 제사, 명절, 그 안에서 숨겨진 비밀들. LGBT로서의 우리는 더 큰 벽에 부딪혔다. 고조는 민준의 폭로였다. 그는 술에 취해 보하에게 왔다. 내 아파트 앞 보하야, 나랑 도망가자. 이 결혼 취소할게. 그의 외침이 밤을 갈랐다. 보하는 문을 열었고 나는 안에서 지켜보았다. 민준의 눈은 붉었다. 너 없인 못 살아. 신부. 그건 가짜야. 보하는 소리쳤다. 오빠, 그만해. 나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해. 민준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너 레즈비언이래? 보하를 유혹한 거야? 그 순간 반역의 불꽃이 타올랐다. 민준은 보하를 끌고 가려 했고 나는 막아섰다. 그녀를 놓아. 내 비밀 때문에 다 망칠 거야의 싸움은 격렬했다. 한국식 가족 드라마처럼 감정의 폭풍. 민준은 결국 무너져 울었다. 나도 레즈비언처럼 느껴. 아니, 게일지도 몰라. 신부와의 결혼은 도피였어. 그의 고백에 우리는 충격을 받았다. 신랑의 비밀은 우리와 같은 고통이었다. 숨겨진 성 정체성. 보하는 민준을 안아주었다. 오빠, 우리 함께 싸우자. 하지만 나는 질투에 사로잡혔다. 보하의 마음이 아직 민준에게 남아있는 듯 했다. 그날 밤 우리는 다퉜다. 언니, 오빠는 가족이야. 내가 이해 못해. 보하의 말에 나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서울의 거리를 헤매며 비를 맞았다. 로맨스의 어두운 면, 질투와 불신. 비가 내리는 서울거리에서 나는 홀로 걸었다. 홍대의 클럽 불빛이 번쩍였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보하와의 다툼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가족, 나는 중얼거렸다. 나에게 가족이란 이해해주지 않는 부모와의 거리였다. 레즈비언으로 커온 나는 항상 외부자였다. 보하의 사랑이 진짜인지 의심이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 여전히 민준의 그림자가 스쳤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니 보하가 기다리고 있었다. 눈이 붉게 부은 채 덧니, 미안해. 오빠 일로. 나 혼란스러웠어.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화해의 키스를 나눴다. 더 깊고 절박한 키스. 하지만 그 안에는 균열이 있었다. 민준의 고백 후 그의 비밀이 퍼지기 시작했다. 신부가 알게 됐고 결혼 생활이 위기에 처했다. 가족 모임에서 폭발했다. 보하의 집, 전통 한옥 스타일의 집안. 할머니의 제사상 앞에서 민준이 울부짖었다. 저는 게이예요. 보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도망치려 했어요. 가족의 반응은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었다. 아버지는 집안 망신이라 소리쳤고 어머니는 기절했다. 보하는 민준을 변호했다. 오빠는 잘못 없어요. 우리 모두 사랑을 숨겨왔잖아요. 하지만 그 말에 나는 상처받았다. 우리 모두, 나도 포함인가? 나는 조용히 물러났다. 보하의 시선이 나를 따라오지 않았다. 그 후 우리의 관계는 흔들렸다. 보하는 민준을 돕기 위해 시간을 보냈다. 상담소 방문, 가족 상담. 나는 혼자 출판사에서 일하며 책 속 로맨스를 꿈꿨다. 어느 날 보하가 사라졌다. 폰이 꺼져 있고 메시지도 없었다. 공포가 밀려왔다. 나는 민준에게 전화했다. 보하 어디 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집으로. 데려갔어.
가족이 강요해서. 나는 택시를 타고 달려갔다. 보하의 집 한옥 마당에 서니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고 보하가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언니. 나 결혼하라고 해. 사촌 형제 중 하나랑 가족의 압박. 한국식 집안 살리기. 나는 소리쳤다. 안 돼. 너는 나랑 있어. 보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언니, 사랑해. 하지만 가족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져. 고조의 순간이었다. 민준이 나타났다. 모두 내 탓이야. 내가 게이인 게 그는 칼을 들고 있었다. 자해의 위협. 한국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처럼 극적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더 잔인했다. 보하는 민준을 막으려 달려들었고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만. 사랑은 폭력이 아니야. 민준은 무너져 울었다. 가족이 달려와 그를 데려갔다. 병원으로. 그날 밤 보하와 나는 한옥 마당에 앉아 비를 맞았다. 언니, 나 레즈비언일지도 몰라. 오빠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니까. 이 그녀의 고백에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키스했다. 비에 젖은 입술, 뜨거운 감정. 하지만 반역이 기다리고 있었다. 보하의 어머니가 우리를 보았다. 너희. 뭐 하는 거야? 충격의 외침. 가족의 분노가 쏟아졌다. 레즈비언. 집안에서 그런 게. 보하는 나를 지켰다. 엄마, 이게 나예요. 사랑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보하를 때렸다. 가벼운 뺨 때리기, 한국식 징계. 나는 막아섰다. 그만하세요. 그녀를 사랑해요. 혼란이 극에 달했다. 민준의 비밀이, 우리의 사랑이 가족을 산산조각 냈다. 보하는 나와 함께 도망쳤다. 내 아파트로.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다. 언니, 후회 안 해. 아니. 이게 우리의 이야기야. 로맨틱한 순간. 하지만 감정의 파도. 우리는 한국의 LGBT 커뮤니티에 도움을 청했다. 퀴어 문화 축제, 서울의 프라이드 행사. 그곳에서 우리는 지지를 받았다. 무지개 깃발 아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그러나 충돌은 끝나지 않았다. 민준이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우리를 불렀다. 보하, 보경. 미안해. 내 비밀이 너희를 망쳤어. 그의 눈물에 우리는 용서했다. 오빠, 함께 살아요. 숨기지 말고. 민준의 여정은 시작이었다. 게이로서의 커밍아웃, 가족의 수용. 하지만 보하의 가족은 우리를 버렸다. 명절 초대가 끊겼고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보하는 울며 말했다. 언니, 나 외로워. 나는 그녀를 안았다. 나 있잖아. 우리의 가족이 될게. 시간이 흘렀다. 가을이 서울을 물들였다. 단풍이 물든 남산타워 아래 보하와 나는 산책로를 걸었다. 우리의 사랑은 여전했다. 매일 아침 그녀의 커피를 타주고 밤에는 서로의 품에서 잠들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민준의 회복은 더뎠다. 그는 상담을 받으며 신부와 이혼을 준비했다. 내 비밀 때문에. 그녀도 고통받았어. 그의 말에 우리는 공감했다. 보하는 출판사에서 승진했다. LGBT 테마의 책을 기획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녹여냈다. 언니, 이 책에 우리 넣을까? 그녀의 미소에 나는 웃었다. 나는 카페를 열었다. 홍대 근처 무지개 스티커를 붙인 작은 공간. 손님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지만 그 안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러나 반역의 그림자는 다시 드리워졌다. 보하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홀로 눈물 흘리며. 보하야. 할머니 돌아가셨어. 제사 지내야 해. 보하는 망설였다. 엄마, 나 갈게. 하지만 언니랑 너머니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처음으로 부드러웠다. 너 보경이구나. 보하가 행복하다고 하더라. 제사날, 한옥 집안. 우리는 함께 갔다. 가족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보하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제사상 앞에서 그녀는 속삭였다. 언니, 이게 우리의 승리야. 민준도 왔다. 이제 그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가족은 충격받았지만 천천히 받아들였다. 한국 사회의 변화, 느리지만 확실했다. 고조 후의 평화.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드라마틱했다. 겨울, 설날에 우리는 제주도로 갔다. 눈 덮인 해변, 따뜻한 온천. 언니,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만의 이 보하의 제안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반지를 샀다. 은은한 은반지, 한국 금속 공예 스타일. 돌아와 우리는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섰다. 서울거리, 무지개 깃발이 펄럭였다. 보하의 손을 잡고 우리는 외쳤다. 사랑은 사랑이야. 군중의 환호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음을 알았다. 결말은 인간적이었다. 비극이 아닌 희망. 민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보하의 가족은 서서히 문을 열었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김치찌개를 가져왔다. 먹어라. 건강 챙겨. 그 맛에 눈물이 났다. 나는 보하를 안았다. 우리의 결혼식, 유일한 레즈비언이 아니었어. 이제 우리는 함께야. 그녀의 키스에 모든 게 녹아내렸다. 서울의 봄, 벚꽃이 피는 그날. 우리의 사랑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영원한 이야기였다.